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교에서 저한테 이런 기회 주신 건 되게 감사하고요. 한 4년 전부터 거슬러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저희 로펌이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의 PK 장학금이라는 제도를 저희가 시행케 하고 저희가 주고 있거든요. 구체적인 내용이 1학년 1등 그리고 2학년 1등에게만 이제 PK 장학금을 주고 있어요. 학기마다. 학생들이 자기들의 서열은 시험 치고 나면 모르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PK 장학금을 어떤 학생이 받는다라고 그러면 저 친구 1등이구나 라고 이제 학생들이 인식하게 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PK라는 저희 회사 이름도 좀 알려지게 됐는데요. PK 장학금이라는 상을 저희가 먼저 법학전문대학원에다가 제안을 했어요. 원장님, 이런 장학금을 저희가 기탁하고 싶습니다. 10년 동안에 총 1억 원을 기탁하고 싶습니다. 대신에 각 학년 1등에게만 이제 수여해 주십시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상을 수여를 할 때 나름대로는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했습니다. 대신에 명분은 지금까지 법무법인에서 장학금을 기탁한 예는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제2의 제3의 법무법인이 기탁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있는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의 학력, 신장과 지역 발전을 위해서라도 공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명분을 드렸죠. 그러고 나니까 법학전문대학원 원장님께서는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시행이 됐고 그 뒤에는 원장님께서 저한테도 저희들 로펌 변호사님들에게도 겸임교수 자리도 주셨어요. 그렇게 제가 실제로 한 2년 동안에는 겸임교수도 했었고요. 그런 일환으로 관계자분들과 계속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게 됐고 그 과정에서 교수님들이 저희들을 나름 잘 봐주신 것 같아서 오늘 졸업식 축사도 맡게 됐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은 고시생과 다를 바 없잖아요. 변호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나름대로 인생을 건 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강의는 재미가 없었어요. 일반 사회생활에서 사회에서 만난 분들은 직접적인 듣고자 하는 수요가 있어서 강의에 대한 적극적인 청취도가 높았는데요, 학생들은 얘기를 해도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너네들은 왜 이래 반응이 없냐라고 물어본 적도 많았었고 그거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시험에 대한 압박감이나 부담감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하지만 저도 고시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그 친구들의 마음을 잘 알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저에게 수업을 들은 학생들이 지금 이제 변호사가 돼서 그때 대표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언젠가는 법조계에서 뵙길 바랬었는데 이렇게 뵈니까 신기하네요 이러면서 저에게 얻는 거는 어떤 인연을 많이 얻게 된 것 같습니다. 학생들 중에 이런 학생이 있었어요. 교수님, 저는 검찰에 갈 겁니다. 검찰에 가서 나중에 교수님을 변호사로서 만날 거예요. 이런 학생도 있었거든요. 그 친구 어떻게 보면 정말 공부만 했어요. 교수님, 검찰에 있어 보니까 어땠어요? 저는 맞을까요? 말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줬는데 실제로 그 친구 지금 검사가 됐어요. 그래서 시험 치고 나서 저한테 교수님 실제로 검사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연락이 왔는데 되게 뿌듯하고 이상한 감정이었어요. 제가 진짜배기 교수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였던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그 꿈을 실현했다라는 걸 옆에서 지켜봤을 때 만감이 교차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졸업식에서 축사는 작년이 처음이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내 나이에 무슨 축사야 싶어가지고 왜 축사를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런 부담감 때문에 축사 문구를 직접 만들고요. 보고 얘기를 했었는데 두 번째가 되니까 나름대로는 현장의 선배로서 아직 법조계를 겪어보지 못한 후배들에게 해줄 얘기가 꽤 많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축사는 별도로 문구도 준비하지 않고 생각나는 대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 내용들은 주로 현장에서만, 실제 사회생활에서만 느낄 수 있는 것들, 거기에 대한 변호사로서 성공적인 삶을 수행하기 위한 팁들을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다시 찾은 부산대학교 법학관. 4년 전 PK 장학금으로 조심스럽게 맺었던 인연이 겸임교수 시절을 거쳐 어느덧 두 번째 졸업 축사로 이어졌습니다. 로비에 들어서니 시험의 압박감 속에서도 묵묵히 버텨냈던 제자들의 치열했던 지난 순간들이 떠오릅니다. 고시생과 다를 바 없는 무거운 짐을 짊어졌던 친구들. 쉬는 시간 저에게 검사가 되고 싶다며 꿈을 털어놓던 제자가 정말로 시험에 합격해 연락을 주었을 때 만감이 교차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졸업생들 역시 각자의 치열한 꿈을 현실로 만들어낸 주인공들이겠죠. 작년 첫 축사 때는 긴장해서 대본만 쳐다보기 바빴는데 오늘은 준비한 원고를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막 출발선에 선 후배들에게 형식적인 인사말보다는 선배로서 현장에서 직접 부딪히며 깨달은 진짜 법조인의 삶과 실질적인 조언들을 가감없이 들려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고된 시간을 이겨내고 당당히 변호사의 길로 나아가는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훗날 치열한 법정에서
혹은 든든한 동료로 다시 웃으며 마주할 그날은 저 변준석 변호사가 응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인 PK 변준석 변호사입니다. 여기에 지금 학생들 중에 제 강의 들으신 분 많으시죠? 되게 많이 얼굴이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현재 머릿속에서는 변시 합격 그리고 멋진 법조인이 될 거라는 그런 미래가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실제 제가 이제 여기서 몇 년 되지 않았지만 현장을 겪은 선배 법조인으로서 교과서에는 있지 않은 실제 사회생활 이야기를 간략히 주제 넘게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앞으로 받으실 변호사 자격증이라는 게 마스터키는 아닙니다. 하나의 거대한 법조계 시장에 들어가기 위한 입장권입니다. 법조문이나 판례들을 달달이 있는 법률 기술자는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여러분의 앞에 앉은 의뢰인들이 왜 화를 냈는지 그리고 실제로 왜 사건이 이렇게 돌아가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행간을 읽는 변호사가 되셨으면 검사 판사가 되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두 번째가요. 제일 좀 중요하게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요. 이 변호사라는 직업도 브랜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면 저는 올해 목표가 제가 직접 영상을 촬영을 해서 직접 캣컷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편집도 하고 직접 유튜브로 올려보는 게 제 개인적인 목표고 지금 현재 하고 있거든요. 다음 주는 예를 들어서 저희 사무실에서 현직 경찰분들과 유튜브 촬영도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고 다음 주에는 탐정분들과 유튜브 촬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AI라는 시대가 도래하면서 AI가 인간의 대체가 가능한 그리고 또 인간의 대체가 불가능한 능력이 있는데 실제로 여러분이 그동안 배우셨던 소장 작성, 의견서 작성 아니면 리서치 검토, 판례 검토, 간단한 기본 상담 이런 것들은 앞으로 AI가 많이 대체를 하겠죠. 하지만 AI가 절대 대체를 못하는 부분은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인간다움, 인간의 감정 교육, 소통 이런 부분이 아닐까 합니다. 실제로 내가 생각했던 것들, 창의적으로 독창적으로 생각했던 것들을 어떻게 설득력이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표현하고 전달하느냐 그 부분이 하나의 인간다움의 또 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또 브랜드화 시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인만의 브랜드를 가지고 본인들만의 색깔을 가지고 살아가신다면 언젠가는 여러분의 몸값도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요. 실제 여러분 공부하시면서 감남, 의료, 병, 정, 무기 시험 문제에서 많이 보셨죠. 그런데 실제 사회생활에서는 그 감남, 의료가 양반인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정말 상상치도 못할 정말 기상천외한 빌런들이 아마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근데 그 크게 당황하지는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이 그동안 갈고 닦은 법학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억울하거나 착한 사람들 구제해주고 그리고 나쁜 사람들을 물리칠 수 있는 대항력을 가지고 이미 있을 겁니다. 그런 생활 정말 재밌거든요. 실제로 해보니까 정말 재밌고 보람찬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재미난 변호사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공부하신다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공부는 잠시 그만두고 세상과 부딪혀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화려한 데뷔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